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버지 이름은 재물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재물복이 있어요? 아버지가 재물복이 있어야 또 우리 자녀분들이 유산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물론 제 이름, 본인의 이름에서 재물복이 없으면 유산을 물려주어도 관리를 못하고 지키지 못해요. 제가 그 성명학을 연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저도 우리 아버지 이름이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또 저를 키워주시고 또 엄격하시지만 저를 아껴주시던 아버지. 항상 그 아버지를 나이가 먹어도 그리워한답니다. 저의 경우는 대부분 어머니를 그리워하시죠. 근데 저는 사주의 영향 탓인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또 아버지의 영향도 제가 많이 받은 그런 사주에 들어가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함경북도 분이셔요. 오늘 제가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다 계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친정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재물복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손님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셨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아세요? 개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됐는지 선생님이 지켜보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물론 저는 지켜봤죠. 또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도 했지만 개명하고 좋아졌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해주었고 또 그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답장이 오죠. 제가 이제 또 명절 때 또 가끔 제가 또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잘 지내고 있고 개명을 해서 지금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답변이 보내올 때 제가 다 이제 그걸 통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아버지 이름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경북도 분이셔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홀로 내려오셔서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그 함경북도 분이시지만 그 외지에서 아마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이제 단신으로 내려왔다가 잠시 피난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고 오셨죠.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런데 이제 못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때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인기가 많았던 미스 트롯을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갑자기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한마는 대동강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했죠. 왜? 아버지의 18번이었어요. 송가인 씨가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한 적 있지만 그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이렇게 저는 그 미스 아버지가 그 좋아하시던 노래 제가 노래 잘 못해요. 한번 불러봤죠.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그 미스트롯 아버지가 그 미스트롯에서 그 송가인이 불렀던 그 한마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을밀대야 내 모양이 그랬구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동강아. 사실 제가 오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송가인의 그 한마는 대동강을 그 노래를 제가 들어보았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다닐 때 교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사셨던 함경북도 지역의 노래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이제 가요인 줄 알았지만 그 정도로 아버지의 그 애창곡 몇 개 중에 한 곡이었어요.
제가 그 방송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음정이 좀 많이 못 올라갔지만 자, 제가 또 다른 노래 중에서는 또 잘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제 목소리에 맞는 허스키한 목소리에 맞는 노래가 또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재물운을 한번 보려고 제가 아버지 이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윤씨죠? 윤씨예요. 110세예요. 깜짝 놀라시죠? 지금 살아 계시다고 하면 110세예요. 110세.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선천운에서 이름 선천운에서 뭐가 있어요? 5하고 6이 중첩이 됐고 또 이름의 첫 자음이 5죠. 그래서 선천운에서 보면은 어때요? 7, 8과 90이 없어요. 7, 8과 90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리고 어때요? 5와 6이 중첩이 됐고 3, 4가 중첩이 됐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북에서 이미 결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 중 이북에서 이제 외지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잠시 이제 피난을 하면서 홀로 이남을 내려와 다시 고향으로 가실 줄 알고 홀로 지내시다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38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북에서 이제 같이 함경북도 이제 그 도민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고향 분들이 모두 다 재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어차피 못 가니까.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도 나이 50이 다 되어서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재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딸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는 술을 뭐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뭐 한 대, 두 대, 또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한 말, 두 말 이렇듯이 저는 뭐 그 말에 한 말, 두 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말로 드셨다는 거 친구분들하고 그 외로움을 달리시느냐고. 그런데 저를 낳고 나서는 술을 딱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은 어때요? 이 선천운에서 아버지가 어때요? 식상과 재성이 발달되어 있고 혼잡이죠. 혼잡 중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자, 아버지가 어때 함경북도에서 이미 결혼하셨고 전쟁 중 이남으로 내려오셔서 홀로 계시다가 38선이 그어지면서 이북으로 가지 못하고 모든 이북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남자분들은 재혼을 하신 거죠.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그래서 어때?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이 예고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7, 8이 없죠. 7, 8이 없다고 한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직업적인 면에서 벼슬을 하기보다는 어때요? 이름 중심수가 오니까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때 아무래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제가 좀 유복하게 자란 편이죠. 그래서 주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아버지가 연세는 많으셨지만 저는 또 그에 비해서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이제 비교가 나중에 됐죠. 이제 어렸을 때 잘 모르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안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선천에서 식상이 중첩이 됐고, 그 다음에 재성이 이렇게 중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돈을 버는 재능이 굉장히 컸고, 재테크의 능력도 굉장히 있었다고 보아져요. 그리고 어때요? 이름이 중심수가 5죠? 5니까 어때요? 사업수단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도 하셔서, 그 이북 사람들이 이제 그 함경북도 도민 잔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50 다 돼서 이제 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 한 60이 되면 어때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그럼 항상 저는 아버지가 함경북도 도민의 잔치에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름이 윤낙원이잖아요. 윤자 낙자죠. 네가
낙원이 딸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저한테 이제 공손하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억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가셔서 막 박수도 받고 했을 때 보면은 장학금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장학재단을 이제 하시면서 그 장학금을 이제 항상 수시로 이렇게 내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저의 다른 친구들 아버지보다 나이는 드셨지만 사업을 하시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좀 젊어 보였고 멋쟁이였고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아버지를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를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좀 존경하는 편이에요. 제가 존경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럼 아버지 이름에서 그러면 이제 윤자는 중첩이 됐으니까는 원래 재물 쪽으로 어때요? 돈은 벌어도 또 애로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한테 말씀 듣기로는 절대 보증 쓰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도 이미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친구한테 보증을 섰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듣기로는 거의 뭐 엄청난 돈을 보증을 섰다가 다 날렸다고. 그래서 저를 낳았을 때는 이제 저를 낳기 전에 이제 엄마를 만났을 때는 이제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절대로 보증 쓰지 마라. 뭐냐? 구공이 없죠. 구공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집문서가 없는 거예요. 선천운에서는. 선천운에서는 없고 또는 어때요? 아버지가 어때요? 구공. 교육이 좀 약하죠. 교육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기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서예를 굉장히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서예 붓글씨를.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재물운이 많고 한 것은 이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낙자만 보세요. 낙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식상이 재를 상하고 또 어때요? 재가 중첩이 됐는데 어때요? 비견이 눌러주고 또 어때요? 이 비견이 식신을 잘 생해주고 있죠. 여기서 또 어때요? 식신이 재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관성은 어때요? 관성은 중첩이 돼서 안 좋은데 어때요? 식상이 눌러줘서 관도 잘 살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명예가 있었어요. 명예가. 그래서 한경북도 도민회에서 그런 장학금을 항상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칭송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도 생각을 했고 또 제 마음속으로 존경을 했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버지가 골라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딸을 낳아서 결혼까지 지금 시키고 이제 지금 이제 남편하고 잘 이제 해박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 이름이 궁금해진 거예요. 손님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궁금해 하듯이 저도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제가 살았던 60년, 70년대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특별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게 아무래도 부모 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름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해야 됐다면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낙자 원자에서 보면은 재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또 명예도 굉장히 좋죠. 말년까지. 그래서 말년에도 어때요? 아버지가 건강해서 저를 50 다 돼서 낳았으니까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했거든요. 아버지가 또 딸이라고 또 하나뿐이 없고 물론 저 남동생 둘은 있지만 딸이라고 이제 저뿐이 없으니까 결혼도 남들은 뭐 저희 시대에는 뭐 일찍 간 사람들은 뭐 한 23, 24, 25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제 주변 제 친구들도 다 결혼이 좀 늦었어요.
근데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뭐 대학 나오면 벌써 뭐 스물 한 네 다섯 되고 뭐 좀 하다 보면 뭐 스물일곱 여덟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좀 결혼도 이제 빨리 안 보내려고 이제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저를 결혼시키고 또 저희 두 딸도 다 낳은 것도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80이 좀 넘으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건강하게 장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에서 보면 이렇게 선천운에서 자식을 뜻하고 직장을 뜻하며 명예를 뜻하는 관성은 없지만 이름에서 어때요? 이렇게 잘 발달돼서 자식들도 어때요? 다 잘 성장을 했고 또 제 동생들 얘기죠. 다 잘 나름대로 그래서 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래도 부모님 덕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재물복이 많으니까 어때요? 다 콩고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산을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좋아야 또 아버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름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물론 아버지 이름이 100% 좋은 건 아니죠. 왜? 여기 성에서 조상에서 이름 내려오면서 중첩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이북에서 한번 결혼하셨고 그 다음에 이남에 내려오셔서 가지 못하니까 재혼을 하신 거죠. 이북 분들은 거의 다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낙원만 보면 어때요? 참 배합이 잘 됐죠. 잘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름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110세신데 이렇게 이름에서 간성은 있지만 이름에서 간성은 있는데 어때요? 구공이 없잖아요. 구공 뭐예요? 모친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모친 또는 학문, 뭐 자격증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입장에서 모친이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던 저는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로는 아버지가 막내였다고 들었고 또 저는 아버지가 이제 혼자 이북에서 넘어오셨으니까 어때요? 친인척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좀 외롭고 아버지도 좀 외로웠죠.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자녀에 대한 교육 결정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뭐 너무 자세한 얘기 하긴 조금 그렇지만 중학교부터 벌써 조기 교육으로 서울로 우리 세 자녀 다 전학시키고 또 공부만 잘하면 집 하나 팔아서 미국 유학도 보내준다고 했는데 어느 놈이든지 보낸다 아들 딸 안 가리고 열심히만 해라 했는데 제가 그 정도로 유학 갈 정도로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귀한 딸이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도 멀리 보내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사는 저희 신랑을 이제 사유로 얻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정이 가깝잖아요. 가까워서 보니까 친정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삼국지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왜 삼국지를 입고 계세요? 했더니 나도 농담이죠, 농담. 나도 삼국지 읽고 서울대 가고 싶다고 그랬던 이제 아버지 모습이 그립네. 그냥 아버지가 어때요? 이제 이렇게 인성이 없다 보니까 인성에 대한 어때요? 한이 있는 거예요, 한. 그 아버지가 서예도 굉장히 잘 쓰셨지만 그쪽으로 또 아버지가 무슨 교육자가 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제목은 아버지의 재물운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어때요? 아버지는 이제 사업했고 재물복이 많은 이름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좋으셨다. 자 어때요? 재성이 편재는 어때요? 사업성 돈이에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돈. 그리고 바깥으로 많이 돌 수 있는 돈. 육은 어때요? 육은 정제죠. 굉장히 알뜰하고 그런 월급쟁이 돈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이름에서 육이 하나도 없어요. 육이 하나도 없어. 다 오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편재성이니까 다 사업적으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식상생제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머리가 벌써 선천원에서 이렇게 식상이 딱 발달됐으니까 어때요? 돈 벌적으로 초기 어떤 걸 돈을 벌면 내가 잘 되겠구나 해서 성과 이름을 따로 부를 때는 같이 부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중첩이 대한 애로가 있으니까 어때요? 또 식상하게 중첩이 됐으니까 어때요? 이거에 대한 애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판단을 잘못하셔서 너무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있던 재산 다 날라가고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하고 결혼해서 저를 낳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불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제 밑으로 제가 또 남동생도 낳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뭐 안 돼 이거는 어디 뭐 1박 2일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만 조금 이제 아버지가 엄격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어때요?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시지만 그 정도로 이 학문이 현재 사람한테만 맞는 건 아니에요. 벌써 이미 110세가 되셨던 저희 친정 아버지 이름을 해보니까 성가 이름을 따로 볼 때 이름은 참으로 재물적으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가 알게 됐어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이 좋은 사람도 있나요? 실제로 만난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저희 친정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재물운이 있는 이름이 어떤 건가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자, 이렇게 이름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름에서 진짜 재물복이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실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다른 사람은 재물복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저는 어때요? 저희 친정 아버지잖아요. 저희 친정 아버지고 어때요? 제가 결혼하고 한 이후까지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까 그 이름에서 재물복이 많았던 것처럼 진짜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4군데의 건물이 있어서 4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하던 건물, 친정집 건물, 또 세 주었던 상가, 또 상가 건물. 그러니까 네 개죠, 4개. 그러니까 그 시대,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만큼은 경제적인 능력이나 아버지만큼 사업수단이 있는 자식이 없어요. 그만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어때요? 크게 자랑을 삼을 만한 자식은 사실 좀 약하죠. 왜냐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가 그래도 대학원 가서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도 쓰고 대학원 졸업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제가 했다고 한다면 저희 친정 아버지는 또 아주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아버지 이름에서 어때요? 자식이 평간이 중첩이 됐는데 식상에 눌러주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명예도 살고 자식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어때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식들이 물론 애로는 좀 있는 자식들도 있어요. 애로 있는 자식은 있죠. 아무래도 있어요. 애로가 있는 자식은 있지만 왜 그 선천운에서 있잖아요. 선천운에서 이미 자식에 대한 어떤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했죠. 근데 이름이 다행히 좋아서 그나마 크게 애매기는 자식은 없지만 좀 애로는 좀 있는 자식들은 있어요. 선천운에서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복이 있는 이름을 제가 실제로 저희 친정 아버지를 샘플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사람이 무조건
예, 좋은 이름을 가지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고 또 좋은 이름으로 짓게 되면 삶의 질도 좋고 또 재물운이나 가정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게 됩니다를 어때 저희 친정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한 거잖아요. 요즘 세대가 아니고 110세 지금 살아계시면 저는 50에 났으니까 저는 50에 났는데 제가 50쪽 아버지가 49인가 전 났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어때요? 제가 59년생이니까 50 더하기 60, 61, 111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만으로 우리 한 살 더 계산하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10살이에요. 저 시어머니가 지금 내년이면 99세예요. 99세. 100, 110. 우리 어머니도 벌써 내년 후년이면 100세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 계셔요.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래서 이 이름은 현대인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만 잘 맞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저희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아버지 이름은 재물복이 있는지 어때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